네, 2023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방미를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논리 전쟁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공포증에 걸려 있죠. 한동훈 포비아에 이어 윤석열에 대한 두려움, 윤석열 포비아에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차하는 순간에 또 하나의 추미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그들식 표현을 하게 되면 일개 검찰총장에 불과했던 사람을, 그들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든 추미애, 기억하시죠? 그 추미애가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민노총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2023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이 그 유명한 메이데이, 노동절이니까 뭐 그런 명분으로 했죠. 그러면 노동자 대회나 잘하지 윤석열 정권 심판은 왜 내걸어? 이러니까 이 다체는, 민노총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다라는 의심을 할 만하고, 니들이 노동장체야 정치단체야 북한의 노동당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 이외의 것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정독 사무총장, 이태원 유가족 참사 시민 특별조사기구 창설해라, 전장현의 이동권 참여해달라. 네 노동 문제나 거론해. 그리고 오늘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민노총 건설지부 간부인 양모 씨가 분신을 시도한 모양입니다. 그걸 거론하면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한술 더 떴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메이데이의 구호죠. 그걸 거론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투쟁의 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움직임에 당당히 나서자. 윤 정권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객적은 소리를 합니다. 일본에는 구력외교, 미국에는 조공외교, 제국주의자에게는 박수를 받고 민중들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경수.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고 북한에 김정은하고 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혼밥 먹고 중국에서 망신당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제국주의자입니까? 누가 더 지독한 제국주의이고 누가 대한민국을 노리는 자입니까? 양경수 아주 선동가죠. 그리고 또 돈으로 선동합니다. 일본 노조원들은 최저임금이 12,000원은 돼야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임금을 올리면 중소상공인들은 죽죠. 결국은 경제를 죽이는 거죠. 네. 이 참 모순인데, 임금 올리면 인플레 생길 거고, 저는 이거보다가는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능력껏 더 일해서 더 벌어가게 해라. 그러다 보면 인간의 창의력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야지. 자꾸 올리면요 죽습니다. 자, 민주당 간판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게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재명 까는 데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데 오늘은 이런 소리 했습니다. SBS 김태현이 정치소에서 나와가지고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켰다, 망신을 당했다라고 박용진 의원은 말했습니다. 김태호 1차장이 워싱턴에서 우리 기자들한테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를 지내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딱 끊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핵공유 호소인이 됐다라고 빈정거렸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번에 우리가 NPT 탈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자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문서까지 써서 확인해 줬다. 윤석열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죠. 네, NPT 탈퇴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문서까지 써줬다. 그리고 그의 윤 대통령의 성과는 느낌적 성과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김의겸 절대로 안 빠지죠. 이럴 때.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나와서 윤석열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7조 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는 153조 원이다. 미국 가가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그걸 빈정거렸습니다. 한 곡에 150조짜리 노래 불렀다. 백악관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온 것이 다다. 이제 비평적으로 하고 싶은 기자정신이 발동한 건 좋은데 말은 이쁘게 해야죠. 오케이. 이거 둡시다. 좀 이따 판단해 보기지 하죠. 이제 김의겸이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이미 본인 능력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까딱하면 계속 망신당합니다. 4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제가 한번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있었고 핵 문제가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 이 하버드 대학 연설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한국어로 했죠. 저는 여기에 윤 대통령이 많은 걸 넣었다고 봅니다. 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해서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 학문의 세계, 학교라고 하는 데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교수들이 이 막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크게 그 교수 신뢰 안 합니다. 뭐 숱한 기자들은 교수들을 전문가라고 묻는데 기본적으로 정보가 딸리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건 차라리 국가정보원이나 그 사건을 치르고 있는 부서 책임자가 훨씬 잘합니다. 그들이 소신이 없어 말을 못할 뿐이지. 아니면 기자 본인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과거를 역사를 보면 다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현재 사건을 이해를 했을 경우 과거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과거에 풀었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지혜를 찾아내는 거는 교수들이 낫죠. 사건 이후에 물어봐야 교수들은 답변을 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정도 되게 되면 정보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이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늘 살아보니까 왜 최고의 직장을 가고 최고의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가게 되면은 최고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배울 수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위대한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를 원래 잘한다든지 근육이 많아서 운동을 잘하는 이런 친구들은 뭐 어딜 가도 할 수 있지만은 보통 사람이 탁월해지려면은 역시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듯이 그런데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이런 데 쭉 가보면은 이 뭔가 이거구나 깨닫는 게 있죠. 저희 아이도 하나 대학원 가더니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봉건 시대, 중세를 겪으면서 근대 시대, 공화정 시대로 오는 게 뭐냐? 이게 그 이전엔 신분이라고 있었잖아요. 나는 노비, 너는 귀족, 너는 왕 이렇게 해서 신분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 신분이 인간을 제약하잖아요. 그걸 벗어나기 위한 게 근대고 그게 공화정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인간이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는 겁니다.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중세 시대 신분의 질곡에서 해방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는 프리덤 트레일, 자유의 길이 있다. 이건 뭔가 하면 메이플라워를 비롯한 배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건너왔죠. 그리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요, 근대화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왕정은 결국 신분제 사회죠. 그게 질곡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공화정을 해도 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는 공화정, 입헌군주정. 왕만 없앴지 사실은 왕정의 자치가 남아있는 의원 내각제 정도만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국가들이 영국, 독일, 일본 다 그러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애초부터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살았지만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왔고 왕이란 게 없잖아요.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든 대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왔고 배 타고 건너올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미국에는 처음부터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쓰긴 했지만 노예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칸 노예들은 미국 시민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였으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신분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로마 공화정에 가장 가까운 대통령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를 국민이 뽑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통령보다 훨씬 빨리 뽑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게 보스턴에 있는 자유의 길, 프리덤 트레일 대표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왔을 때 하버드가 만들어졌고 존 아담스, 존 행콕 이렇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학교에서 나왔다라고 한 후 미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은 자유를 쟁취하고 확대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딱 정의합니다. 그 미국의 쟁쟁한 교수들, 학생들이 있는 캔데이 스쿨은 미국의 행정대학원이죠. 우리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인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들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었다 정의를 해주면서 그때의 자유는 laissez-faire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방위입니다. 극도의 자유를 다 누려. 네 맘대로 해라. 내 감정에서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죽고. 이제 그때는 자유를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요거는 영국에서도 이 자유라는 게 뭔지를 처음에 이제 인간 해방론이 나올 때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내 감정이 나다 하다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쭉 발전해 오죠. 그래서 영국의 경험주의, 뭐 독일의 합리주의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처음에는 내 감정 그대로 다 하는 거, 다 발산하는 거. 우리 굉장히 억눌린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거부터 하라 그러죠. 그래야만 이 속박에서 벗어나죠. 그 후에 뭔가 다른 질곡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게 되면 충돌이 오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를 절제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aissez-faire라고 하는 자유방임을 처음에 가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무한경쟁, 무한자유가 돼갖고 미국의 몇몇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능력면에서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운동선수들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못 따라가면 그 사람이 다 먹고 나는 막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1890년에 만든 셔먼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셔먼법은 시어더러 루즈벨트 대통령의 결단으로 집행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막 독식하는 걸 제한합니다. 그래서 반트러스트법을 만들죠. 독점금지법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 자유는 능력이 있는 너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도 그 조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조건 바꾸면 못하거든요. 이거는 공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유를 연대하자. 너 독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자유를 내가 한 결과 네가 사람을 죽이는 자유까지 가질 수는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서 책임은 자유가 공존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서 공정, fairness를 미국에서는 이야기했다. 라면서 그 fairness,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개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게 되면 제가 서울법대에 나오신 변호사들을 몇 사람 알아요. 신재현 변호사, 방희선 변호사, 신규철 변호사.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서양 정치 사상을 꿰뚫고 있지.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 전사 타도 꿰뚫고 있어.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확실히 법대에서 이 정치 체제에 대한 공부가 결국 법으로 구현되는 거니까 정치가보다 많이 공부한다. 그리고 서울법대가 연대법대나 고대법대보다 더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최고는 역시 최고다라고 평가도 해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에서 공정, 기회의 균등 그런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 때 이 자유 문제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연설을 끝내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 그런 시도가 있을 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자유연대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유연대를 얘기했네요. 이 정도 되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유연대, 처음에 laissez-faire를 얘기하다가 fairness를 얘기하다가 자유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존 F 케네디가 서베린에 가서 한 유명한 얘기. Freedom is individual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are not free. 네. 자유는 개개인의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억압을 받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 자유는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린 사람끼리는 페어니스, 공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하면서 자유연대를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이 연설을 끝냅니다. 그 뒤에는 뭐 몇 가지 기술적인 게 있는데 그건 건너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셉 나이 교수 등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하는데 조세프 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안에 심지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연설은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핵무장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대담에서 우리는 1년 만에 핵무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복잡한 정치, 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풀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조약이었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딱 그건 언급 안 했지만 이번에 방미에서 거둔 성과는 핵이 포함된 한미 상위 방위 개념이다.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워싱턴 선언에서는 이거 협박이죠, 미국에 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얘기한 걸로 한국을 핵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한국도 NPT를 탈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대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 이거는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까지 딱 박았습니다. 그래, 이거는요,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김의겸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국이 협박한 겁니다. 니들이 이번에 뭐 어떠한 NCG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확장 억제를 하겠다냐 해.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NPT 탈퇴한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다. 그리고 너와 나는 자유연대로 같이 가자 이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노총 얘기는 건너뛰고 의겸이부터 그 다음에 박용진 뭐 핵 공유 호소인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런 얘기했던 친구들, 만약에 북한이 더 방방 뜨고 중국이 방방 뜨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핵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이 친구 이런 얘기했던 친구들은 바로 모순에 걸립니다. 김의겸이 150조짜리 노래 부르고 왔다 그랬는데 김의겸이는 그때 말문이 탁 막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자, 민노총 애들이 쫓아나서 시위를 하는데 이 과거사만 꺼내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은 거야. 이북도 지금 제가 이 정도로 분석하면 그 친구들도 분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윤석열이 조건부 비핵화노를 받아왔네. 미국이 핵으로 한국 지켜. SSBN으로 지키든 뭐로 지키든 지켜. 안 하면 핵무장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 비난했다가는 또 날뛰었다가는 한국 핵무장 하겠다는 걸로 바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부닥칩니다. 논리상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야당 의원들은 먼저 얘기하는데 지금 스스로 말려들고 있어요. 이게 꼭 옛날 추미애 꼴이야.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덤볐다가 이모 교수를 아이 엄마의 언니나 동생인 이모를 했다가 망신당하고, 김의겸이는 덤볐다가 부동산 전문가는 김의겸 아니냐는 소리 듣고 지금 뭐 손이 덜덜 떨고 정신이 없잖아요. 한동훈 포비아에 이어서 윤석열 포비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간단하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시다가 바로 한국 방문하겠다 한 것도 아마 그런 평가 때문일 수도 있고, 굉장히 주목했을 거예요. 이번에 뭐 사전에 온갖 카카오톡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의원에 의회에 가서 한 연설문 가짜가 돌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념 딱 정리한 거 보니까 야당과 좌파, 북한, 중국을 한 손에 꽉 휘어잡는 장기로 뜨게 되면 궁을 굉장히 잘 짠 거죠. 포석을 굉장히 잘한 거죠. 민주당 이재명 실력으로는
조금 돌파하기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아마 더 많은 고민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해주겠지. 근데 그들도 쉽게 논리를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다시 봐야 된다. 의겸이 너무 나대지 마라. 한번 충고해 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